지난주 제 손자 민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왜 그렇게 자주 화장실에 가세요? 그리고 밤에 자꾸 일어나시네요. 솔직한 아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겪었지만 제 몸이 변해가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알아차린다는 것이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화장실에서 나와도 시원하지 않은 그 답답함.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저는 올해 91세입니다. 아직도 매주 3번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일한 지 벌써 65년이 되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전립선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70대 후반의 김어르신이 제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1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에 가야 헤어 안 해도 같이 잠을 못 자니까 미안하고 자식들은 자꾸 큰 수술을 하라고 하고 정말 살기가 싫어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은 호두 크기의 작은 장기입니다. 방광 아래에 있으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전립선이 자꾸 부드러워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기를 압박하게 됩니다. 마치 정원 호스를 살짝 눌러놓은 것과 같습니다. 물은 나오지만 힘이 없고 다 나온 것 같아도 아직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속도와 정도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65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들이 전립선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만두 등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전립선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전립선처럼 민감한 부위에는 더욱 나쁜 영향을 줍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매일 치킨을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치킨을 끊으신 후 3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젓갈, 장아찌, 라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친숙한 맛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음식들은 독이 됩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물이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신장과 방광에 부담이 가고 전립선에도 압박이 더해집니다. 80세 되신 박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짠 음식을 좋아했어요. 된장찌개도 짜게 끓이고 김치도 짜게 담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소변 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제가 음식을 조금 싱겁게 드셔보시라고 했더니 한 달 후에 선생님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에세.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음식들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전립선을 더욱 붓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차가운 음식입니다. 아이스크림, 차가운 물, 시원한 맥주, 특히 여름에 많이 찾게 되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음식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염증이 잘 낫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된 고기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음식들에는 방부제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서 전립선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전립선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토마토 하나씩만 드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로 끓인 국물도 좋습니다. 호박씨도 매우 좋습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전립선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루에 한 움큼씩 드시면 됩니다. 볶아서 드시거나 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도 추천합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가 좋습니다. 이런 견과류에는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5-6개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녹차도 매우 좋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전립선의 붓기를 가라앉혀줍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시면 됩니다. 단,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밤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마늘과 양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매운 채소들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염증이 빨리 나아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쁜 음식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끊으시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튀긴 음식부터 줄여보세요. 일주일에 3번 드시던 것을 2번으로, 다음 주에는 1번으로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좋은 음식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토마토 1개씩 드시기 시작하세요. 점심에는 호박씨 한 움큼 드시고 저녁에는 녹차 1잔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잔, 식사 전에 1잔씩 마시시면 됩니다. 단,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20분씩 걷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5번째 단계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되신 이 어르신께서는 매일 밤 4-5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가족들과 여행도 가기 어려웠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2주간 실천하신 후 밤에 깨는 횟수가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번만 깨게 되었고 2달 후에는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좋아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달라졌어요. 아내도 같이 잠을 잘 자게 되었고 손자들과 놀러 갈 때도 걱정이 없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또 다른 분은 78세 되신 김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소변을 볼 때 힘이 없어서 오랫동안 화장실에 서 계셔야 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불편하셨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고 나쁜 음식들을 피하신 결과 3주 만에 소변 보기가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김 어르신께서는 선생님, 이제 외출이 무섭지 않아요. 친구들과 약속도 잡을 수 있고 며느리와 시장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이 달라 보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2세 되신 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낮에 계속 피곤하셨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신 후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께서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챘어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영양을 공급받으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8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들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세요. 7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소변 보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2달이 지나면 가족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변화입니다.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고 외출이 두렵지 않게 되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튀긴 음식 대신 토마토 하나를 드셔보세요. 짠 음식 대신 호박씨 한 움큼을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소중한 정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과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하루하루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